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소부장 중에 유명한 회사 리논공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리논공업은 이제 새로운 AI 반도체 소켓을 테스트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요. 영업이익률이 40%입니다. 버는 돈의 40%가 순수 주머니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표현도 해요. 장인 정신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꼼꼼하고 리논공업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테스트 방법을 거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유명한 회사이고 거기에 대한 돈도 많이 벌 것이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사이클에 또 수혜를 입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면서 효율적인 반도체 칩을 계속 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능은 올리는데 이 성능이 괜찮을지 계속적으로 테스트하고 맡기고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리논공업 매출이 늘어날 예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대부분의 투자자가 알기 때문에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매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 소문을 듣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죠,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사실, 이 소문을 듣고 이 리노공업에 대해서 믿고 투자한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리노공업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주가가 이렇게 박살이 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반토막이 났어요. 앞으로 업황도 좋고 사이클도 좋고 이 회사의 기술도 좋고 이런 회사가 반토막이 났단 말입니다. 근데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반토막 난 게 아니죠. 증시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을 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움직임이 이건 진짜 최악이죠. 최악이면서 또 답답하고 그러지만 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는 전혀 훼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것도 업종이 안 좋아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외적인 문제예요. 공매도가 공격하고 있고 신용 매매가 너무 많이 들어온 상황이고, 그래서 신용 때문에 주가가 더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했었던 그런 뻘짓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쪽으로 다 돈들이 몰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노공업을 투자할 바에는 레버리지를 투자하겠어, 하이닉스 2배수를 투자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가치를 품고 있는 회사의 주가가 박살이 나버리게 된 겁니다. 골 때리는 상황이 연출이 됐다. 그리고 이 친구가 또 코스닥 150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소부장의 대표 종목들이 다 코스닥 150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밀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짜증나는 상황이죠. 원익 IPS도 오늘 또 이렇게 밀리고 있고, 테크잉도 차트 보세요. 박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시장 자체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황이나 사이클 개선은 언제까지 될 수 있다? 2028년도까지 된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반도체 사이클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리노공업을 단타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실망할 수 있겠지만, 원래 리노공업을 좋게 보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떨어질 때가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도 체크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리노공업 차트를 분석할 때 리노공업만 보지 않아요. 다른 소부장 종목도 같이 봅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떨어질 때 반등 주고 그 다음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물린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돈 들어와서 물린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락을 했으니까 여기 있는 매물을 차근차근 뚫어야 되겠죠. 그럼 이거 뚫으려면 무슨 방법밖에 없습니까? 일단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진정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공매도 공격도 받고 있고 또 레버리지라든지 아직도 영향은 있어요. 그리고 신용매매 이런 것들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장주가 좀 밀리는 상황 속에서는 얘네가 그렇게 수월하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필연적으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옆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도 좀 흔들리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급락하고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진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정이 되는 게 좀 옆으로 가줘야 돼요. 이게 원래 삼성전자 흐름으로 돌아가야 돼요. 과거에 보시면 변동성이 약했어요. 근데 갑자기 폭주하기 시작하면서 변동성이 지금 확대돼서 시장이 여러 가지 문제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좀 안정이 돼야 그 다음 사람들, 그냥 세력이라고 해야겠죠. 세력들이 그 다음에 소부장을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항상 주식은 명분이 중요하거든요. 명분이 생긴다. 그런데 지금 테크잉도 그렇고 차트 막 오르락 내리락 망가뜨렸죠. 다 물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도 마찬가지예요. 테스트도 V자 반등 나오면서 급락해버렸습니다. 다 물린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물리고 여기 있는 사람 물리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물량들이, 물린 사람들의 물량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한 3개월 정도는 옆으로 가줘야 됩니다. 왜 3개월이냐? 우리나라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평균적으로 3개월 이상 종목을 보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 사이에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겠죠. 그럼 다른 종목 올라가면 그거 사느라 또 바빠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좀 필연적으로 겪고 나서 리노 공업이라든지 다른 이런 소부장 종목들이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당장 올라와도 문제는 없거든요. 기업들의 매출이 받쳐주니까.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죠. 이게 아마 제가 알아보기로는 전체적으로 나아졌어요. 훨씬 더 좋아진 건 맞는데 이게 막 드라마틱한 효과는 아니거든요. 3분기에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2026년 자체의 소부장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점프를 뛰게 됩니다. 근데 1분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2분기는 조금 이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고 3분기, 4분기가 크게 좀 포텐이 터진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을 가능하면 좋게 반영한다면 기술적인 반등으로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리논공업 기준으로는 9만 원까지는 실적 바탕으로 좀 긍정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달에는 9만 원을 찍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됨에 따라서. 그리고 그 뒤에는 진정이 되면서 그 다음 천천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급하게 올라가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급하게 올라가면 개인들이 들어오고 매물이 꼬이고 사람들이 막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또 세력들이 흔들고 좀 천천히 가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요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칠게요.